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오늘은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부터 들어갈 건데, 제가 지난주에 11주차 여러분 레포트를 채점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앞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라고 피드백 드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되게 쉽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좀 애먹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세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째로 모르겠다. 아니면은, 요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별도로 주신 분들은 제가 피드백을 달아드렸는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고 넘어갈까 해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이렇게 드렸잖아요. 1차 코일에 각각 1A, 2A가 흐르고 L1, L2, M 주파수 이걸 주어졌어요. 이거일 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냐면 여기 보면은 V1이 그쵸? V1이 E1 더하기 EM2잖아요. V2는 M1 더하기 E2니까. 그쵸? 그리고 친절하게 얘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파이1하고 파이2가. 그러니까 가동결합이 되겠죠. 이거를 명기에 드렸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합본을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1이 됐던 2가 됐던 5가 됐던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어쨌든 간에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그쵸?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전압 두 개를 합쳐야 V2가 되고 여기서 또 전압에 의해서 전류 I2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I2가 발생하게 되니까 I2에 의한 전압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EM2를 만들게 되고 기존의 E1이랑 합쳐져 가지고 V1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보게 되면 V1 1차 쪽에서 보니 단자 전압은 E1 더하기 EM2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해드려요. V2를 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V2는 EM1에다가 E2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려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돼 있네요. 네. V1, V2 여기 보면은 기전력 E1하고 여기 E2가 있을 것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면은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 EM2가 있고 여기 EM1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요식은 알려드렸죠? E1이라는 거는 여기 L 값이니까 J 오메가 L1의 I1이잖아요. 자,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J 오메가 Li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 권선이니까 L1이 들어갈 거고 1차 측 전류니까 I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2차 측에는 여기 EM2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저쪽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 M이 말씀드린 대로 L의 차원이에요. L의 차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L 대신에 M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I2에 의해서 M을 통해서 넘어온 거니까 I2에다가 M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J 오메가 I2가 M을 타고 넘어온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쪽은 E1이라는 거는 L2에 I2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L2에 I2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J 오메가 I2 L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온 거는 어, J 오메가에 L 대신에 M을 넣어주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니까 I1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뭐 있어? 어려운 게 뭐 있어? 헷갈릴 뿐이지. 저거를 10번만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제가 지금 했던 거를 10번만 그대로 써보세요. 어려울 수가 없어. 어려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V1하고 V2를 구하라는 문제를 알려드렸고, 제가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1, 2차 코일에 각각 1A, 2A가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르는 게 뭐예요? J 오메가는 그쵸. 일단 오메가를 구해야겠죠. 그쵸? J는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그리고 L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1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M을 알아야겠죠. M.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L2하고 I2만 알면은 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여기 근데 M 주어졌죠. L1, L2 주어졌죠. L1, L2 주어졌죠. I1, I2 주어졌죠. I1, I2 주어졌죠. 저 오메가를 모르는데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여기서 2파이는 상수고 2 곱하기 3.14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모르는 건 주파수밖에 없잖아요. 주파수 60Hz 주어졌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게 없어라. 저는 치사하게 이게 너무 쉬워서 한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요게 어디서 왔나를 먼저 한번 보시고 요 수식을 한 10번만 써보세요. 회로도 10번 정도 그려보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본 수업도 들어가야 되니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교류 이제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교류 브릿지 회로라고 돼 있죠. 일단 교류라는 거를 일단 명심을 하시고요. 어, 음, 직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 교류 브릿지 회로라고 교재에 돼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저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조회로 제가 연습 문제 풀라 그런 거에서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풀지 마세요. 이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온 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회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임피던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다고 합시다. 뭐 선이니까 있어야겠죠. 여기 기전력을 발생을 시키게 되면 어쨌든지 이렇게 뚝 껴놓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회로가 있는데 이쪽에서 기전력을 인가를 했으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류 I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 I가 흘러 들어가서 쭉 가다 보니까 분기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류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가는 거를 I1이라고 하고 밑으로 가는 거를 I2라고 합시다. I1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수렴을 할 거고 I2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을 하다 보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한번 넣어봤네. 예, 그때는 임피던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임피던스는 존재하는 거고 이 T라는 거는 이제 전류를 검측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요점하고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가 있고 안 흐를 때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에. 그죠? 만약에 I1이 크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다 일부는 요로 가고 일부는 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흐를 경우라는 특수한 상태를 발견을 했어요. 전류가 여기서 이쪽으로나 반대쪽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이 점하고 전위가 같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고 여기가 5V면 이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밑에 쪽으로. 근데 똑같이 10V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많죠. 요런 이상 상태를 찾아냈어요. 이걸 어떨 때 쓰냐면 내가 그 A라는 저항이 있는데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값. 몰라. 몇 오음인지 몰라요. 요걸 알고 싶다고 하게 되면 요런 회로를 임의로 만들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회로처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을 걸어준 다음에 이따가 가변 저항을 집어넣어요. 가변 저항이 되는 거는 1오hm, 2오hm, 3오hm, 4오hm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오음을 가변 저항이라고 해요. 이거는 실험 시간에 여러분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떼어내고 내가 모르는 요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난 몰라. 이게 몇 오음인지 몰라. 근데 얘하고 가변시킨 저항 얘는 알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15ohm을 달고 15ohm을 달고 얘는 이제 가변시킬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뭐 100까지 가변시킬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모르는 저항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가변 저항을 0에서부터 100까지 쭉 이렇게 변화시키다 보면 이 가운데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거 아니에요. 변해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전위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흐르는 전류가 0인 상태. 그때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저항하고 요 저항하고 요 저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칙이 있는데 이 대항하고 있는 저항, 그러니까 얘하고의 곱이 얘하고의 곱과 같다라는 법칙이 이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의 브릿지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얘하고의 곱은 얘하고의 곱과 같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의 저항을 알고 싶을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저항이나 임피던스 개념이니까 저항이나 인덕터나 커패시터나 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측정기가 어려워해요. 접지 문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저항이나 인덕터 많이 사용을 하고 C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굉장히 비싸요. 어렵고 비싸요. 예, 그래. 하여간 그렇다는 거고 내가 모르는 놈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브릿지 평형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B점과 C점의 전위가 같게 되면 중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수학이라 그랬는데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수학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상태를 브릿지 평형이라고 하게 되는 이게 개념이 정의니까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한번 보죠. A, B, D,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ACD로 흘러 들어가는 거를 I2라고 했을 때 VAB 브릿지 평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B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압 VAC가 같아야 되잖아요. 야, AC면 이거구나. 예. 뭐 저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하면 똑같은데 그리고 VBD하고 VCD가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야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아야 요점하고 요점이 전위가 같아지는 등전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VAB하고 VAC가 같고 VBD하고 VCD가 같다고 하게 되면 Z1I1이 VAB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임피던스 I1을 곱하면 되죠. Z1I1이 Z3I2하고 같아질 때 그죠? 요거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Z2하고 I1의 곱이 Z4와 I2의 곱과 같아질 때 요거를 이제 브릿지 평형이라고 하게 되고 이 식을 이렇게 유도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할게요. 세부적인 거는 시간도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변형시키게 되면
i2분의 i1이 z1분의 z3가 되고 z2분의 z4가 되죠. 예, 요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는 그냥 등가식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피던스 Z1, Z2, Z3, Z4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되죠. G1분의 G3는 G2분의 G4. 제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항하고 있는 브릿지 회로에서는 평형이 되려면 대항하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아야 된다. G1, G4는 G2, G3가 돼야 되는 이 조건. 에라 제가 앞에 설명한 거 모르겠다. 이거를 외우세요.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문제 내기 참 쉽죠. 네. 예제 6번 한번 볼까요? 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빠르죠?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평형 브릿지 회로가 있는데,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Z값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대항하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이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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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하고 곱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임피던스 Z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의 소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Z, 뭐죠? 요거 곱하기 요거. Z, 가로 열고 3 더하기 J2는, 2 플러스 J4. 요 놈이죠. 2 마이너스 J3과 같다라는 거죠. 나는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분모로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켤레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풀이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네,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그, 레포트를 이제 보다 보니 여러분들 표시 방법이 아직 뭐 3J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J3이고 그리고 뭐 더하기 뭐가 있다 그러면은 실수가 앞에 나오고 뒤에 J3이 나와야 돼요. 앞에 제가 다시 풀어들었던 문제 보게 되면 오메가를 안 푸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파이 F 해가지고 푸셔야 되는데 만약에 못 풀었다 그래도 표시할 때뭐 3J 오메가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J에 3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얘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수를 나타내기 위한 J는 요 항에서 제일 앞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I 쓰듯이 3I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J가 앞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꾸 단위를 빼먹으세요. 단위를 제가 그 퀴즈가 아마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압이었나? 전압이었나? 문제가 전압을 구하세요라 그러면 끝에 이렇게 꺽쇠해 주시고 V라고 꼭 표시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저항을 구하세요라 그러면은 반드시 오음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감점이 안 돼요. 중간고사 채점하다 보니까 있습디다. 조심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감점 당하고 왜냐면은 그쵸 잘못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항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10볼트 잘 풀어놓고 문제 잘 풀어놓고 답을 이렇게 숫자로 잘 풀어놓고 뒤에 단위를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부분 감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안 쓰신 분들은 이거를 쓰려고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좀 더 감점을 하겠죠. 계산식 맞고 그러면 제가 맞다고 채점을 하는데 다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기말고사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퀴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퀴즈, 요번 주 퀴즈 내실 때 요거 두 개를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해주시는데, 풀어주시는데, 요거는 학번이 짝수이신 분, 이거는 홀수이신 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한 줄짜리가 나오죠. 네, 점수 다 안 드려요. 점수 다 안 드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쵸, 평형 브릿지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 풀이 과정과 답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전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퀴즈 위에다 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가 주어졌네요. 그림과 같은 브릿지 평형 회로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미지의 저항 R4가 있대요. 인덕턴스의 값은 얼마인가? 인덕턴스의 값은 얼마인가요? 그쵸? R4와 L4를 구하는 건가 봐요. 그죠? 요거를 몰라요, 내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곱하게 되면 R1 가로 열고 R4 더하기 J 오메가 L4가 되죠. 그리고 이쪽 대항하는 거로 곱하게 되면 R2 가로 열고 R3 더하기 J 오메가 L3가 되잖아요. 되죠? 예, 근데 내가 모르는 거는 얘니까 걔를 구해보면 위에 있는 거를 풀게 되면 R1 R4 더하기 J 오메가 L4의 R1이 되죠. 요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풀어주게 되면은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R2 R3 더하기 J 오메가 L3 R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R4하고 L4니까 L4 어디냐? L4니까 두 개씩을 합쳐주게 되면 R4는 R1 분의 R2 곱하기 R3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L4는 R1 분의 R2 곱하기 L3의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어려운가요? 식을 한번 잘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평형 브릿지 회로는 여기서 마무리를 칠 거고요. 교재에 벡터 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하를 변수로 삼았을 때 어떤 궤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고 수업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보게 되면 개념만 볼게요. 전압, 전류, 전력,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는 벡터로 표시가 가능하죠. 여지껏 배워왔고 연습해왔고 회로의 조건이 변화하게 된다. 전압, 전류, 전력,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중에서 그 안에 있는 회로 중에서 어떤 회로의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이것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모든 것들이 크기나 위상이 변화를 하게 돼요. 변화하는 벡터의 성단, 뭐를 변수로 삼았을 때 그 끝을 나타내는 벡터의 끝을 나타내는 궤적을 그려보면 궤적이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벡터 궤적이라고 한다. 벡터 로커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둘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쯤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게 되면 선형인 경우가 있죠. R이 변할 때 R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쭉 R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변하게 되면 임피던스 Z는 여기서 이렇게 R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이 벡터의 끝을 쭉 연결하게 되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스부가 변할 때는 밑에 쪽으로 이제 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미지너리 쪽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재밌는 거는 원이 되는 벡터의 궤적인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거의 역수인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원으로 나타내주게 돼요.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허수축도 마찬가지로 허수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게 되면 허수부가 변하게 되는 역수는 이런 식의 궤적을 갖게 된다.
재밌죠. 예, RLC 회로에서 리액턴스가 변하게 되면 저렇게 원형이 나오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병렬 회로, 전류 궤적. 뭐 요거는 뭐 저렇게 궤적이 나타나는 것까지만 이제 표현을 드릴게요. 네, 이거 마찬가지로 뭐 제가 하지 않은 거니까 풀어보지는 않을게요. 네. 예, 이제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리 아파할 삼상 대칭, 단상하고 삼상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 있으면 아웃풋 포트가 두 개 있으면 단상이고 세 개 있으면 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상인 경우도 있고 단상에 접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220V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거. 얘는 220V 단상이에요. 허나 학교나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벽에 이렇게 판넬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따각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선 3개가 내려와요. 선 3개나 혹은 4개. 접지가 있는 경우는 4개, 접지가 없는 경우는 3개. 보통 우리나라는 이거 용어에 좀 익숙하셔야 되니까 삼상 4선식, 삼상 4와이어, 3페이스 4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는 거는 삼상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접지가 하나 따라오기 때문에 선이 4개가 되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브레이커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내리게 되면은 전원이 인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여기서 두 선을 따서 사용을 하는 거죠. 두 선을 따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삼상 교류 회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다. 이상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선이 두 개 있으면은 단상 싱글 페이스라 그래요. 싱글 페이스. 단상이고 선이 전류가 흐르는 선이 3개 있으면 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용은 교류 전원이 발생하고 교류 전원이 부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개념과 그림과 수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머리가 좀 아파요. 앞에 브릿지웨로 설명드린 거는 비교적 쉬웠죠. 그냥 결과만 서로 대항되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다. 이것만 알면 됐는데 얘는 이제 벡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삼상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요. 삼상 방식 제가 아까 선이 3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삼상 방식은 주파수가 같고 주파수가 다르면 안 되죠. 예. 주파수가 왜 같은지는 뒤에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선이 3개가 있으면 우린 60Hz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60, 60, 60 주파수가 다 같아요. 주파수 같다는 거는 오메가가 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전부 같아요. 주파수가 같고 위상이 다른 주파수가 같고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다르다는 건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선 하나로 이렇게 중첩되지 않겠죠. 세 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상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교류 기전력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게 삼상 방식이에요. 이때 기전력을 삼상 기전력이라고 해요. 예,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기전력으로 EMF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삼상이기 때문에 단상 방식은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단상 방식은 싱글 페이스라고 한다 그랬죠. 예, 시스템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우리 쪽에서는 계통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단상 계통을 싱글 페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상 방식에 비해서 기전력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방식. 그쵸? 아까 제가 우리 집에 220V 들어오는 게 단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칭 삼상 방식 그리고 비대칭이 있는데 비대칭은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 심메트릭, 어심메트릭 개념이 있는데 그냥 요거는 부가적으로 알아두고 대칭 삼상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심메트릭 3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삼상 방식 중에서 3개의 기전력이 같아요. 이상적이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요. 인접하고 있는 각 쌍의 기전력의 위상이 서로 다른데 아까 삼상 방식이 위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 대칭 삼상 방식은 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크기하고 위상 차이가 같아서 세 개의 기전력이 같고 각 쌍의 기전력의 위상이 서로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120도죠. 그러니까 제가 벡터를 그리게 되면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벡터가 이런 식으로 120도, 120도, 120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전력 3개가 오게 되면 얘도 선으로 오게 되고 얘도 선으로 오게 되고 얘도 선으로 오게 되면 얘가 출력 단자가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데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은 3개가 선으로 오게 되면은 삼상 심메트리칼 대칭 방식이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형이 깨진다. 예를 들어서 뒤쪽에 부하 사용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얘가 크기가 변한다든가 아니면은 요 위상 차이가 좀 변한다든가 그런 그 비틀어짐이 생기게 돼요. 이상적이지 않고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를 비대칭 삼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심메트릭 3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고 대칭이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칭 삼상 전원 또는 대칭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칭 삼상 기전력을 발생하고 각 쌍의 내부 임피던스가 같은 전원 발생 측면에서 삼상 교류를 얘기를 할 때 대칭을 할 때 발생 측면에서 그리고 부하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보거든요. 전원이 발생할 때는 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내부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이 회로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내부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 기전력을 한 조로 해가지고 얘가 세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대칭 삼상인 경우에는 대칭이 아닌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삼상 개념은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제 머리 아픈 수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칭 삼상의 기전력을 우리가 EA, EB, EC라고 합시다. 아까 제가 그쵸, 벡터로 잠깐 그려드렸는데 이거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를 EA, 이거를 EB, 이거를 EC라고 합시다. 그쵸? 삼상이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도인 이런 세 개의 벡터를 삼상 심메트리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때의 순식값을 EA, EB, EC라고 합시다. 각각 표시하게 되면 아마도 뭐 VA, 사인 이게 만약 0도라 그러면은 오메가 T 그죠? 얘는 120도 앞서거나 뒤설 거니까 얘는 앞서 있죠. 그래서 V, B, 사인 오메가 T에다가 120도 그죠? 120도일 거고 얘는 블라블라블라 오메가 T 플러스 240도 혹은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표시하게 되면 이 크기가 단위니까 1이라고 하게 되면 크기는 루트 2가 되잖아요. 벡터의 크기는 시료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RMS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나타나는 이 앞에
요 값은 V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V 맥시멈하고 실효치의 차이는 루트 2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앞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전력의 루트 2배 한 크기를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를 가질 것이고 2의 b는 위에 표시한 것처럼 루트 2의 크기를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그러니까 2를 2b로 놨네요. 그죠? 마이너스 120도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2의 c는 루트 2의 크기를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이게 240도죠. 마이너스 240도, 이거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24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EA, EB, EC라고 할 거예요. 발생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발생. 기전력의 발생의 측면을 보게 되면 EA, EB, EC는 크기를 2의 루트 2배만큼 하게 되고 위상차는 120도, 거기에 또 120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만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벡터가 나와 있네요.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게 2A에 해당되는 게 2고 2의 그쵸. 오퍼레이터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J가 허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J라는 놈이 마이너스 90도씩 이동시키는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값이 있게 되면 거기다가 J를 곱하게 되면은 90도만큼 옮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다. 그럼 10이라고 나타낸 거를 J10이라고 나타내게 되면 90도만큼 앞서게 되는 벡터 오퍼레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0도라면 이게 또 120도짜리가 있어요. 120도. 우리는 삼상을 사용하게 되니까 360도를 삼상으로 나누게 되면 120도잖아요. 그래서 J 말고 A라는 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A를 곱하게 되면 어떤 값이 있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도만큼 앞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인데 이거는 J의 4승을 해줘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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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에서 0으로 오잖아요. A는 120도이기 때문에 A의 3승을 하게 되면 다시 1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A를 2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의 B는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가 통상 표시를 할 때 얘를 2의 B라 그래요. 90도, 120도 뒤진 거를. 그리고 얘를 2의 C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표시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A는 120도만큼 앞서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가요. 그래서 120도만큼 이렇게 앞서게 하면은 이 C가 오게 되는 거죠. 120도만큼 뒤지게 해주면 이 B가 오는 거예요. 그죠? 돌리면 120도만큼 한 번 돌려준 게 이 C고 120도만큼 한 번 더 돌려주게 이 B가 오게 되죠. 그쵸? 이쪽으로 돌리던 관계는 없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 이렇게 했나 몰라. 그죠? 그냥 그렇게 하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통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방향에 대해서는. 자, EA, EB, EC가 있죠. EA하고 EB는 120도 차이가 나죠? 3분의 2파이만큼. EB하고 EC는 또 120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얘하고 120도 차이가 나고 얘하고 120도 차이가 나는 게 순차적으로 A, B, C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길어지고 헷갈리니까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류 기전력의 벡타도하고 순식값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수업 시간이 좀 길고 그러면 딴 얘기도 좀 해가면서 시험하면 좋은데
듣는 여러분들은 끊어서 들으세요. 끊어서 들으세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아마. 머리 아파요. 김나고 있습니다. 각 순시 기전력의 합을 구해보게 되면 EA, EB, EC를 다 더해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벡터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대충 보게 되면 EA가 있고 EB가 있고 EC가 있게 되면 벡터를 합할 때는 두 개 먼저 합하고 나머지랑 합해도 돼요. 그래서 EA, EB를 합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합한 EA 더하기 EB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벡터 EA 더하기 EB를 한 놈하고 EC를 합하게 되면은 얘하고 얘하고 크기가 같고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0점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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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합치게 되면 그냥 0점이라는 거죠.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순식값을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0점을 봅시다. 0점을 보게 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크기가 같아요. 어려운가? 여길 볼까요? 자, 얘가 사인의 피크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은 아마 2분의 1이 될 거예요. VA는. VC 같은 경우는, V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데 값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라고 더해지니까 요 시점에서 딱 계산을 하게 되면 0이에요. 어디를 잘라서 봐도 0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 중간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잘라서 봐도 순식값 얘가 벡터가 이렇게 회전을 할 텐데 언제 봐도 크기가 같고 120도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0점이 되는 거예요. 0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Y결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성점 접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얘를 중성점이라고 해요. 뉴트럴이라고 하게 되는데 얘를 어스랑 연결하게 되면 땅이랑 연결하게 되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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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진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여기에 0볼트예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전위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뒤에 시스템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순식값을 언제 봐도 0이라는 걸 알아두시게 되면 EA, EB, EC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EA, EB, EC를 더하게 되면은 0이 된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요. 자, 대칭 3상 기전력의 총합은 어느 순간에 있어도 0이 된다는 걸 봤는데 벡터들을 표시하게 되면 그리고 시간축에서 보게 돼도 이제 0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기전력의 절대값을 2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호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벡터들을 표시해 볼게요. EA는 2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옛날에 본 걸로 보게 되면 살짝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되면 그죠? EA, EB, EC라고 하게 되면 EB는 2에다가 이게 지수 표시 방법이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거를 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폴라 형식 방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극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극좌표기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를 삼각함수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앞에 수업 내용 중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요 세 개는 이 방식, 이 방식, 이 방식은 서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거를 풀게 되면 2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3분의 2파이는 루트 2분의 3,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이 C는 3분의 4파이를 해도 되고 플러스 3분의 2파이를 해도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120도를 더 돌린 거니까 2에다가 이렇게 3분의 4파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전진한 거죠. 극좌표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의 각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걔를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2의 코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j 사인 3분의 4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사인 3분의 4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앞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면 얘는 2 그대로 있죠.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벡터 A, B, C가 이렇게 표시가 됐단 말이에요. 세 개로 표시가 되죠. 삼상회로는 이것을 간단하게 하게 되면 2A는 2, 2B는 A의 제곱의 2죠. 2C는 A의 2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A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느 벡터의 위상을 3분의 2, 120도만큼 앞서게 하는데 A를 곱한다. 라디안하고 디그리는 제가 차이가 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표시 방법에 그래서 3분의 2파이라는 오퍼레이터는 그죠? 그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플러스 j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잖아요. 이거 변화시키는 거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3파이니까 j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a예요. 얘가 a니까. 그죠? a가 이렇게 되고 a를 제곱하게 되면은 얘를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3파이는 마찬가지대로 그거를 제곱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어도 돼요. 3분의 4파이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더하기 j 사인 3분의 4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a의 제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a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요. 얘는 그래서 어느 벡터에다가 a를 곱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벡터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크기가 변하면 안 돼요. 위상이 120도, 2분의 3파이만큼 앞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j하고 똑같죠? 크기만 그 각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j는 90도, a는 120도. 3분의 2파이의 벡터 오퍼레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까 2a를 나타내는 1이었어요. 그죠? 2b를 나타내는 a와 2c를 나타내는 a의 제곱. 그쵸? 이거는 0도 더하기 크기는 1이죠. 크기는 1이고 3분의 2파이 더하기 1의 3분의 4파이 요거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하면은 1이 오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120도를 갔다가 여기서 또 120도를 갔다가 여기서 또 120도를 가게 되면 제자리로 오게 되잖아요. 제자리는 0이니까. 그죠? 0이니까 그렇게 온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뒤에 좀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 삼상의 개념 오늘 한 거는 삼상의 개념하고 무엇이냐 삼상의 개념하고 뭐 했죠? 예, 오퍼레이터 A 요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시간을 오래 갖고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좀 끊어가지고 천천히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주 차 채점을 하면서 약간 좀 쇼크를 먹었는데, 예, 제가 결론적으로 "이건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거에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마 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는 성의를 여러분들이 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반복해서 듣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음 주에 더 복잡한 거 가니까 요번 주 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